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사는 놈은 공포에 사는 놈한테 죽는다. 그게 얼마나 확실한 건지 내가 보여줄게. 간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은 굉장히 좋은 장, 고용 지표가 고용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끝까지 좋은 장을 유지시켜준 굉장히 센 장, 굉장히 바람직한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그런데 공포지수는 아직도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포지수가 일시적으로 약이 달아서 고장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솔직히 뭐 그리드까지는 못 가더라도 뉴트럴의 후반 정도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공포지수를 지금 업데이트를 소홀히 하거나 CNN이 저점에서 추매를 못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뭐 그런 상태. 현재 냉정하게 봤을 때 공포의 구간은 명확하게 아닌 상태입니다. 공포지수가 40. 저는 근본 공포 구간에서 상당히 매매를 좀 했습니다. 단타도 몇 번 치고요. 스윙도 몇 번 하고요. 장투에 대한 추매도 하고 추매 자체도 제 기준으로는 상당히 많이 한 편입니다. 다만 이제 완전 안심하고 나스닥이 우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도쯤이면 적절한 매수 자리이다 라고 생각해서 최근 들어서 추매를 몇 번 진행하였고 멤버십에도 공유드리고 분할 매수이기에 다시 내려도 상관없고 이대로 다시 올라서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완전 최저점까지 끝까지 기다리다가는 기술적 반등도 놓치고 찐 반등도 놓치고 전부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분할 매수적으로 전략을 취해가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법 참고하시고요.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입니다. 현재 5월 2주차는 1.04% 상승, 2주 연속 어쨌든 상승으로 마무리해주는 괜찮은 주간, 그리고 24년 최고점 대비는 3.08% 하락한 지점까지 반등을 해주는 모습. 1배 지수 QQQ상으로는 파란색 선으로 올라와주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주봉상으로는 중앙 이평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상당히 좋은 모습. 좋은 모습인 거죠. 이걸 뭐 나쁘다고 해석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의 조정장도 21선 중앙 이평선을 한번 이탈해줬다가 복귀를 한번 해줬음에도 다시 한번 조정이 온 사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봉상 나스닥이 전고점, 최고점을 뚫어주지 않는 이상 상승 추세로의 완벽한 회귀는 아니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 추세로 봤을 때 검정색 추세선을 그어드렸잖아요. 긴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장, 나스닥을 다 던져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상승 추세는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쨌든 내려오면은 추매를 받아볼 필요는 있다. 이 긴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롱의 보조지표, 다우지수, MACD 양봉, S&P, MACD 양봉, 나스닥 MACD 강한 양봉,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의 위에 있다. 과열 한번 가야죠. 과매수권으로 한번 가야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자!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로 보는 주봉 희망회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씩 희망회로 한번 돌리고 가셔야죠. 20년 코로나 이후의 대상성장은 주봉 87개 609일 동안 141% 상승. 현재 주봉 69개 482일 동안 66% 상승. 한 75% 정도는 더 상승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은 과자 부스러기 몇 개 짚고 반찬 몇 개 짚고 하다 보면은 뭐 한 10만 원 그냥 아주 쉽게 넘어가잖아요. 조금 더 산다 싶으면 한 20만 원도 넘어가고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주식도 올라야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갈수록 돈의 가치는 무조건 떨어져요.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즘 뭐 돈 10만 원이 돈입니까? 돈 20만 원도 솔직히 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식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의 가치, 현물의 가치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스닥 앞으로 75%더 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 금요일 일간 순매수는 테슬라. 여러분 주식이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물론 테슬라를 갖고 있고 테슬라가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좀 분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SQQQ 3위에 또 올라와주면서 우리의 나스닥을 끌어올려주는 모습. 주간 순매수. 최근 스타벅스가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됐는지 정확하게 깊게 분석해보진 않았으나 스타벅스가 굉장히 나락을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키움전사는 스타벅스를 뭐 미친 듯이 죽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를 안 샀어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스타벅스가 이 순매수 현황에서 조금 사라지면 이제 조금 사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왠지 모든 개미가 스타벅스를 다 사고 있는데 월가의 세력이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개미들이 몰리는 곳에 갑자기 V자 반등으로 스타벅스를 올려주진 않을 것 같다는 강렬한 생각이 스타벅스는 일단 조금 보류를 하고 있으나 조만간 스타벅스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주 어닝 스케줄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보라색 박스로
표시를 해드렸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반드시 어닝은 확인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상당히 많은 기업들, 제가 좋아하는 크록스, 그리고 ARM도 있고요. 소파이 있고요. 조정하지 마라. 목요일이네요. 유니티도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 주일정. 주일정은 뭐 별건 없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년에 미장 장투 수익 연별 수익률입니다.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고요. 현재 약 한 37%. 23년에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 수익률에 대해서 아실 거고요.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률을 보였죠. 그리고 24년에도 한 37% 정도로 수상 중입니다. 24년에 연봉에서 TQQ는 11.83% 상승 중이죠. 근데 더 시즌은 37%. 시장을 이기고 있음에 아직까지는 괜찮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을 1%라도 이기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24년에 국장 단타 연도별 수익률. 국장은 시드가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시드가 좀 작죠. 저는 국장을 안 믿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했고요. 24년에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라는 것은 한 30% 정도 수익을 받는 거죠. 국장은 단타만 치고요. 종목당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아주 소소하게 차트 공부 겸 우리 UDT와 함께 차트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차트 공부 겸 들어갈 자리에서 들어가고 수익이 나오면 나오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 졸이지 않으면서 소액으로 편안하게 하고 있으며 차트 공부도 하고 뭐 수익도 나고 뭐 나쁘지 않죠. 24년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0.11%. 한마디로 코스닥에 1월 1일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했다면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래서 제가 국장에서 장투를 안 하는 거예요. 국장이 쓰레기니까요. 단타만 그냥 조져버리는 거죠. 300만 원 수익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드크롭슨 0.78 어제 0.77을 찍고 약간 올라주는 모습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진 않고요. 뉴트럴로 올라주는 모습. 현재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푸드크롭션도 차트인데 이 저점을 점점 높여주고 있다는 거. 이것은 쉽사리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점점 콜에 롱에 베팅하는 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공포지수가 아직도 공포의 단계인데 푸드앤코럽션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 푸드앤코럽션이 끝까지 낮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조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 푸드앤코럽션의 콜의 세력이 많아지는 게 기술적 반등, 조정에서 기술적 반등의 파동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뇌피셜도 한번 꽂아보고요. 항상 다양한 시각으로 저는 이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아주 바람직하게 쫙 내렸다가 볼린저 밴드를 뚫어버렸다가 약간 올라주면서 아쉽게도 마무리해준 모습. 하지만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이탈해줬다는 것은 명확하게 뭐 좋은 현상이고요. WTI 국제유가는 아주 그냥 쭉 내려보는 모습. 예전에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했던 이 저항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RSI가 30이라는 거 너무 급격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이제 알잖아요. US CFD 나스닥 지수차트 일봉입니다. 현재 파란색 선 강하게 돌파해주고 21선으로 올라와줬다는 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금요일이 변곡의 자리다. 썸네일에 박아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차트를 보는 거라고요. 어떤 유튜버는 뭐 아무 때나 오늘이 운명의 날이에요. 그 유튜버를 보면은 거의 한 90%가 운명의 날입니다. 썸네일이요. 그런데 제가 그렇습니까? 저는 반드시 중요한 날에만 그런 썸네일을 쓴다는 것이죠. 양심적으로 한다는 거죠.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썸네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 어떻게 해도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죠. 어쨌든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다는 것은 다음 주에 내려도 21선 위에서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나스닥이 우상향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뼈대를 만든 강한 양봉.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엔비디아, 좋네요. TQQQ. TQQQ는 이 파란색 라인을 넘지 못했죠. 1배라고 할 수 있는 나스닥 지수는 넘겼는데 TQ는 못 넘겼다. 그것은 무엇이냐? 괴리율. 괴리율이 발생한 거죠.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지만 3배로 내렸다 올랐다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내려도 더 많이 올라야 이 3배의 하락폭을 만회해줄 수 있다. 그래서 TQQQ는 무조건 바이앤홀드를 해서는 안 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 너무 많이 내리면 필연적으로 추매에 들어가줘야 이 괴리율이라는 것을 상쇄시킬 수 있고 너무 많이 올랐을 경우에는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하고 그 분할 매도를 한 것을 너무 많이 내린다. 그러면 약간의 분할 매수를 해주면서 강아지를 키우듯이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상품이 3배 레버리지라는 거죠. 이것을 이해해야 이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뭐 나쁘진 않은 흐름. 속술도 똑같습니다. 괴리율이 좀 발생해서 많이 올랐음에도 차트는 전고점을 회복해주지 못하는 모습. 뭐 지속적으로 홀딩해보는 거죠. 불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여전히 좀 힘을 못 쓰는 4일 연속 어쨌든 음봉으로 꽂히는 모습. 다시 악몽이 재현될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일목균형표를 이탈하진 않았다. 일목균형표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 갭 라인, 갭이 아직도 있잖아요. 갭 라인을 다 메꿔주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꿔주더라도 지지만 해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갈 수는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는 아니다. 테슬라는 정말 애증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일단 스토캐스틱 K값이 D값 밑으로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과매도의 구간, 우물이 형성되는 이처럼 우물이 형성되는 과매도 구간까지는 일단 가진 않겠냐. 과매도 구간이 가면 다시 한번 숏이 반등을 해주면서 나스닥의 야간의 조정 올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롱을 투자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차트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키움연사의 일간 순매수, ETF 일간 순매수고요. TSLL, SQQQ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고 있네요. 좋은 모습이죠. 코인의 공포지수 67이고요. 2, 3일 전에 공포의 단계, 피어까지 갔으나 바로 강하게 탐욕의 구간으로 올라와준 모습 바람직하고요. 코닐의 차트. 코닐은 여전히 저점을 갱신하고 있고요.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는 좋지 않은 모습. 하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 살짝 기술적인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해주고 있음에 다음 주에 코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마라, 메로선 디지털 홀딩스. 21선은 미세하게 계속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 5일선이 21선을 돌파해줬다가 다시 21선으로 내려와주는 모습. 5일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에 21선을 끌어당기면서 같이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마라를 다시 한번 스윙 관점으로 매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와 주는 것은 알트코인에 조금 좋진 않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더 내려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의 4시간 봉입니다. 현재 토요일 오후에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을 봤을 때 검정색 선 위로 올라와 주냐 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이 있죠. 여기를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선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몇 번이나 강하게 들어왔던 이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줘야 유의미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뭐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선 위로 조금 올라와줘야 진짜 이더리움의 찐 반등이 시작된다. 아직은 좀 간격이 있네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추매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존버하는 거죠. 시저스 멤버십의 이기남령님 정규군에 가입해 주신 모습 커피 너무나 잘 마시겠습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더 시저 유튜브 구독자 방에는 310명이나 가입을 해준 모습. 제가 이 유튜브 구독자 방에는 직접적으로 제가 뭘 매수했다, 매도했다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있으나 단 한 번이라도 종목이 언급됐을 시 팔로잉은 한번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중국쇼 YANG 양 수익을 실현하고 매도를 했다고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시드가 작으시면은 그냥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시드가 크시고 장투 성향이다. 그러면 시더스 장교 멤버십. 나는 장투도 하고 차트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보고 싶다. 차티스트가 되고 싶다. 모든 걸 다 아는 특공대가 되고 싶다. 더 시저스 UDT 차티스트 양성소저 저의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중투, 장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쯤은 UDT에 가입을 해보시는 건 주식을 오래 함에 있어서 이런 주식에 미친 또라이도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들러, 홀딩,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아주 편안할 거라 생각하지만 중간에 필연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구간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결국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호들러, 홀딩, 60년간 S&P 토탈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짧다. 이젠 지겹죠? 롱은 쭉 길고 숏은 짧다. 생각하는 자는 생각만 계속합니다. 하지만 실행하는 자는 결국 부를 이루게 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최적의 매수타임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말이다. 존 템플턴.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